자, 6주차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는 교재에 인바이러먼트 6장에 해당하는 인바이러먼트가 해당이 되는데,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R의 기본적인 오브젝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서 하나 더 올라가서 그 오브젝트들이 어디에 저장되고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오브젝트를 불러내면 그게 어디에 있는 걸 불러내는 건가 하는 그런 소위 작업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것이어서 그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내용을 좀 공부함으로써 그 7장부터 나오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안전하고 좀 안정적인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6주차에서만큼은 이 교재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재를 아예 제가 이렇게 열어놨어요. 교재를 열어놓고 교재에 있는 내용과 우리가 여기서 이 교재에 있는 코드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가면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놨습니다. 조금 글자가 작아 보인다. 조금만 키울게요. 여러분들 괜찮은가? 어피어런스에 가서 그럼 좀 작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조금 더 키울까?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시작해 봅시다. 혹시 작게 보이면, 글자가 너무 작다면 제가 보통 수업할 때는 14 정도로 해서 하죠. 14 정도로 하면은 그 문제는 없는데, 14, 얘가 또 왜 14, 조금 너무 커 보일지도 모르겠다. 자, 그러나 교재에 있는 걸 하나하나 이제 훑어가면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익히면, 자, 이 지금 앞부분에 R modifying values를 하면서 그쪽 부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 벌의 카드 데크를 꺼내서 그걸 갖다가 딜도 해보고 셔플도 하고, 셔플은 이제 섞는 거고, 딜은 이제 한 장을 맨 위에 있는 한 장을 꺼내보는 거였죠. 그래서 딜을 해보면, 자, 딜을 해보면 한 장은 빠져나오는데, 근데 이게 실제 우리가 하는 일들하고 하는 이제 셔플이나 딜하고 이제 같은 수준의 일들을 하는 그런 코딩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게 이제 얘기고요. 왜 그러냐? 딜을 해보면은 똑같은 카드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런가요?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자, 우선 우리 R modifying values에서 작업했던 걸 갖다 전부 다 우리가 R 데이터 파일로 세이브 했었습니다. save.image를 통해서. 그걸 읽어내는 함수는 load예요. 그래서 로딩을 해주면 여기 뭐가 올라왔는지를 한번 ls 함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덱이 있다는 거, 덱을 꺼냈으니까 덱을 꺼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들을 여기 딜이 있고 또 셔플이 있죠. 이 딜과 셔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리고 이제 덱 한 번의 카드, 그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카드 킹, 퀸, 잭에서 잘 정리된 파일입니다. 잘 정리돼서 52장이 있고 그 딜이라는 함수를 한번 다시 뒤져보면 한 장을 꺼내는 함수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를 읽어드려서 그 카드의 첫 번째 로우를 읽어내는 거였기 때문에, 갖다가 딜을 하면 사실은, 자, 원래 우리가 딜을 하면 한 장 빠져나가면 그 다음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딜에서는 그 딜을 해도 계속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그 셔플을 해봅시다. 셔플을 하면 이제 셔플 함수는 한번 다시 보면 랜덤 함수를 이용하죠. 랜덤이 아니라 샘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죠. 우리가 셔플이라는 함수를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면, 랜덤이라는 걸 갖다가 샘플
1에서 52 인덱스죠. 인덱스를 갖다가 그대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그 셔플링 했다는 것 의미는 뭐냐면 이 순서를 흐트러 놓는 거죠. 랜덤하게 흐트러 놓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흐트러 놓은 인덱스를 랜덤이라고 받아서 카드의 그 로드를 갖다가 흐트러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흐트러 놓으면 이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자 셔플링을 했습니다. 셔플링을 하면 셔플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쭉 뭐 이제 순서들이 퀸, 잭, 킹, 에이스 뭐 이렇게 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8, 10, 5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한번 셔플해 보면 또 랜덤이 또 한번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요거는 이제 할 때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헤드를 했지만, 그러면은 그 셔플할 때마다 그 실제 우리 한 발의 카드 덱이 바뀌었는가 하고 보면은 그건 그 카피본이 복사본이 바뀐 것이지 우리 여전히 우리의 그 데크는 오리지널 데크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하고 있어요. 보다시피 딜 해보면은 계속 똑같은 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셔플 펑션도 그 사실상 그 데크를 그 카드 한 벌을 셔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덱의 카피를 그 셔플이 되어 있는 그 카피를 돌려줄 뿐이어서 이 두 개의 함수는 덱을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그 카드 덱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카피본을 가지고, 그래서 덱은 변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 실제로 바뀌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바꿔주려면 어떻게 R이 오브젝트들을 저장하고 뒤져보고 그 다음에 그 조작을 하는지, 이 카드 한 벌 같은 덱 같은 것을,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저희 환경 체제, 그러니까 인바이런먼트 시스템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바이런먼트라는 것은 어떻게 컴퓨터가 파일들을 저장하는가하고 이제 같은 이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자기 컴퓨터가 이렇게 돼 있더라. 자기가 열어보니까 빈, 데스크탑, 다큐먼트 이렇게 있고, 그래서 GG 서플랫 같은 거에 대한 그 폴더 구조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대개 이 친구들 쓰는 그 컴퓨터가 맥을 많이들 씁니다. 이제 맥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매뉴얼 쓰는 거 이런 책 같은 것도 얘기를 해줬고, 그런데 R도 이거 비슷한 시스템을 R 오브젝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비슷한 시스템을 쓰고, 그래서 각 객체들은 어떤 환경 안에 이제 저장이 돼서, 저장이 돼 그게 이제 리스트 같은 오브젝트들이더라. 폴더하고 다 비슷하게 생겼고, 그 각각의 환경들은 보통 이제 페어런트 인바이런먼트, 그다음에 페어런트 인바이런먼트는 그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 거예요. 하이어 레벨 인바이런먼트고, 근데 그게 또 하이어라키를 계속 만들어내서 그 아래 인바이러먼트 시스템을 par env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열어볼 수가 있다. 근데 요 함수들은 또 헤들리 위컴이 만든 프라이 R이라고 해서 이 패키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par envs all equal true를 해보면은 모든 인바이러먼트들 R 세션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자, 이게 여러분 거하고 우리가 해보는 거하고 똑같게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인바이러먼트를 뒤져보기 위해서는 우선 뭘 해줘야 되냐면은, 자, 프라이알 패키지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은 요걸 갖다가 이 주석 표시를 풀어주고 설치를 불러내서 설치해주면 뭐 어쩌고 하면서 이런 과정으로 설치가 되겠죠. 그러고서 자,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니트알 할 때 계속 인스톨하면 아주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단 주석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프라이알 패키지를 라이브러리에다 올려놓죠. 올려놓음으로써 소위 검색하는 경로에 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par envs 함수를 2단계에서 하면은 이제 뭐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뭐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하나 나오는구나.
그래서 근데 거기다 이제 all equal to라는 걸 갖다가 아 all 몽땅 다 한번 잡아놔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책에서 봤던 거, 교재에서 봤던 것처럼 비슷한 구조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보통 글로벌 인바이러먼트가 나오고 요거의 하나 위에 패키지, 지금 프라이알이라는 패키지를 여기다 불러드렸잖아요. 라이브러리에다 올린 게 그게 항상 2번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3번이 Tools, R Studio, 패키지, 스탯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끝에 보면 R Empty Environment라는 게 나오죠. 그 전께 이제 베이스예요. 베이스, Environment, 베이스, Environment, R Empty Environment. 그런데 우리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Tools, R Studio가 있으니까 R Studio 나오고 Stats, Graphics, GR Devices, Utils, Datasets, Methods,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옵시다. 그렇죠? 요건 같죠? 베이스하고 RMT environment가 나오는 것까지도 같고 그 전에 뭐 한두 가지가 좀 다른 게 있었나요? 같습니다. 거의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뭐 다를 수가 있겠지만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경우는 이제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좀 이제 어떠한 하이어라키가 있는지를 이제 자 지금 맨 밑에 R 글로벌 인바이러먼트가 있었고 그 위에 2번에 패키지 프라이알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그 함수를 하나 구동시키면 뭘 구동시켰죠? 지금 요 뭐야 레이블 그래서 요 전 거 previous 그러면은 그 Tools R Studio 하는데 Tools R Studio가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뭐 그 숫자가 전혀 랜덤 넘버 비슷한 게 튀어나와 있죠. 랜덤 넘버 비슷한 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러한 제로 바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위에 패키지 스탯이 잡히고 그 위에 패키지 그래픽스, 패키지 GR, devices, 그다음에 utils, datasets, methods, auto-loads 이것까지도 다 같습니다. auto-loads가 없네. 여기는 auto-loads가 없고 auto-loads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methods에 zero by 뭐 저쩌고 하는 이런 거. 그 위에 베이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RMT environment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잡혀 있어요. 그 위에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는 방법은 자 여기서 요건 이렇게 R은 R의 객체들을 environment tree에 마치 컴퓨터 폴더 시스템과 비슷한 그런 environment tree에다가 저장을 한다. 여기 이제 하나의 얘기고 그리고 이러한 이 예는 그냥 한 메타포, 한 비유, 은유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래 환경들은 램 속에 들어있지 이게 파일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좀 읽어보고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R의 인바이러먼트 시스템은 그냥 한 은유적인 의미에서 파일 시스템과 비슷하다 이렇게. 근데 이 순서는 또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이게 함수 이름 자체가 search예요. 그래서 search를 통해서 보면 search를 통해서도 딱 글로벌 인바이러먼트가 맨 밑에 있고 그다음 패키지 프라이얼이 2번 tools 순서가 같죠? 그래서 맨 끝에 패키지 베이스 여기는 empty는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설명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인바이러먼트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패키지 스탯에 대해서 예를 물어보자. 그러면 이제 R 자체에 몇 가지 이제 도움 함수들이 있다. 도움 헬퍼 펑션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환경을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인바이러먼트가 있는지 그걸 갖다 as.environme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뒤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s.environment는 environment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그에 해당하는 environment들을 이제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자, 패키지
이라는 아까 인바이런먼트가 있었습니다. 패키지 스탯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똑같이 물어봤죠. as that environment, 이제 뭔가 이제 조금 다른 거는 튀어나오겠죠. 얘야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얘 누구니? 하고 물어보니까 구조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environment고 attribute는 네임이 이름이 하나 있고, environment 패키지 스탯 같죠? attribute가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패키지 스탯인데 그 경로는 이 경우는 좀 뭐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뭐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가 어디다 넣냐면은 윈도우용에서 프로그램 파일스 X86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구조는 이렇게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R 프레임워크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디가 그렇게 나오느냐면, 자 요거 제가 하나 그 맹용을 한번 돌려보면, 맹용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R 프로그래밍 1 여기다 보여주면 잘 보이겠죠. 자, 떴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 이게 아직 이걸 안 띄워놔서 뭘 안 띄워놨다는 거죠. 제가 지금 environment죠. environment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environment에 여기 이제 prior를 이제 인스톨하라고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prior 설치하고 밑에 search해서 제가 as the environment를 한번 해봤죠. 집어넣어 보면 여기서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 친구도 아마 맥을 쓰는 것 같다고 했던 게 이런 이유. 그게 비슷하게 나왔죠. 저 구조가 얘는 좀 저리 가라.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R.프레임워크 등등등등 라이브러리 스탯 이렇게 나오는. 요거는 제가 좀 옆으로 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맥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 시스템의 또 한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as that environment 다음에 그러면 그 prior 함수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 도구들 중에 그럼 현재 자 그 이제 environment를 직접 물어볼 수 있는 헬퍼 펑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environment 어디 있니? 베이스 environment 어디 있니? 이거 갖다 물어볼 수가 있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같이 어디 있니? 물어보면은 걔는 environment인데 R 글로벌 environment라고 부르고, 베이스는 어디 있니? 베이스 아까 봤죠? 거의 맨 위에 있던 거. MT는 어디 있니? MT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페어런트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에 대한 페어런트 인바이런먼트 물어보는 건, 글로벌 인바이런먼트가 어디서 튀어나왔냐면은 우리는 R 패키지 아까 그 순서 요 하이어라키를 기억해 보면 요 하이어라키에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펜 도구들이 지금 튀어나오지 않아서 이걸 딱딱 보여주기가 힘드네. 예, 이렇게 해서 룩업 그 위에 있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다. 이제 페런트 인바이런먼트 위에 거, 그 페런트 닷 인바이런먼트를 이용해서 패키지 프라이어를 튀어나온 거죠. 그 다음에 MT 인바이런먼트가 R 인바이런먼트 중에서 그 페런트가 없는 거 유일한 거죠. 이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없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나오게 에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돌리면 나중에 그 이제 니트에서 돌리면은 그게 꼭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리스트에 보면은 캐릭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바이런먼트가 현재 워킹 디렉토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래서 글로벌 인바이런먼트에서 덱에 해당하는, 여기 덱 있죠? 덱이 있는 거, 덱에 대해서 그 세 개만, 위에 세 개만 좀 내놔봐라 라든가, 그다음에
new라는 걸 갖다 새로이 만들고 싶을 때 거기다가 hello 글로벌을 어사인 하라고 싶으면 그러면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바이런먼트에다가 저장해 놓고 싶으면은 assign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ls 해보면은 new라는 게 이제 새로 튀어나와 있겠죠. new가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new. 그래서 new가 누구야? 거기서 물어보면 new하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오브젝트로서 헬로 글로벌이라는 게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 인바이런먼트 환경에서 뉴를 뒤져보면 헬로 글로벌이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거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empty environment에는 이게 없어.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주석 처리한 이유는 여러분들 나중에 neat 할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려입니다. 그래서 ls empty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글로벌 인바이런먼트에 활용하는 방법들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코드들을 익혀두면 돼요. 요거는 이제 assign 함수의 룰이에요. assign 함수는 근데 여기 조심할 건 뭐냐면 이게 항상 assign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름을 캐릭터로 정해 줘야 된다는 거. 우리 보통 이렇게 진행되죠. 그래서 new 그냥 우리가 이 화살표를 쓸 때는 new에다가 뭐예요? 헬로 글로벌 이런 식으로 이건 없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저장을 해주곤 했었는데 assign 할 때는 근데 그냥 assign 함수를 쓸 때는 요걸 반드시 이렇게 캐릭터로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거 이제 뭐 우리가 쓰지 않을 거고 그 다음 내용은 액티브 인바이런먼트를 이제 정의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하고 이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거기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이 액티브 인바이런먼트는 보통 글로벌 인바이런먼트가 되는데 꼭 바뀔 수도 있다. 특히 함수를 돌릴 때면은 액티브 인바이런먼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현재 상태에서 인바이런먼트가 어딘지 액티브 인바이런먼트가 어딘지를 보면 글로벌 인바이런먼트가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거 갖다 함수를 when you run a function 할 때는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이 글로벌 인바이런먼트 사실상 R 안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대부분의 앱 커맨드 라인에서 쓸 때의 소위 액티브 인바이런먼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ny object 보통 이 커맨드 라인에서 만들어내는 오브젝트들은 이제 글로벌 인바이런먼트 이제 저장이 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인바이런먼트를 마치 유저 워크스 사용자의 작업 공간처럼 생각해도 좋다. 근데 오브젝트를 커맨드 라인에서 불러내면 그래서 R은 맨 먼저 어딜 뒤져본다? 글로벌 인바이런먼트를 뒤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브젝트가 거의 없어. 그러면은 R은 이제 소위 규칙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를 찾기 위한 규칙을 적용시키게 돼요. 그게 이제 스코핑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핑 룰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규칙은 뭐냐면은 R은 맨 먼저 현재의 액티브 인바이런먼트 보통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글로벌 인바이런먼트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when you work at the command line에서 움직이면 액티브 인바이런먼트가 보통 글로벌 인바이런먼트가 되는데 그래서 R은 맨 먼저 뭘 뒤진다? 커맨드 라인이 있는 글로벌 인바이런먼트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룰은 how R이 어떻게 오브젝트를 액티브 인바이런먼트에 없는 건 어떻게 찾느냐? 없으면 그 다음에 페어런트를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look in the environment, parent environment, 현재 인바이런먼트의 페어런트를 뒤져보고 그리고 또 페어런트를 뒤져보고 또 그래서 찾아낼 때까지 뒤져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없으면 어디까지가 empty environment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커맨드로 해서 뒤져보면은
요런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액티브 인바이러먼트일 때, 그러고서 그다음에 그 바로 있는 패키지 프라이알, 그 위에 있는 여기 RStudi오였죠. RStudio 그다음에 패키지 스탯, 패키지 그래프스 이런 식으로 스코핑 룰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인바이러먼트에서는 못 찾아내면은 그러면 리턴 에러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에러가. 그리고 이제 어사인먼트예요. 요게 이제 environment 스코핑 룰 이제 뒤져봤고요. 그래서 아까 뉴라는 거 갖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헬로 글로벌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헬로 글로벌 한번 이 제대로 있는지 한번 보고 나왔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어사인, 이거 바꾸고 싶어요. 헬로 액티브로 바꿔주는 거, 그 얘기했지만 요건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뒤에 뭔가 오면은 그 어사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를 바꿔주는 거죠. 뉴를 헬로 액티브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롤 함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이를 정해주고 주사위를 정해주고 주사위를 2개를 던져서 샘플 다이 이 주사위 1에서 6 중에 2개를 랜덤하게 꺼내서 그 어떻게 랜덤하게 꺼내냐면은 그 위드 리플레이스먼트 해주는 거죠. 해서 다이스는 그 2개의 그 결과물이고 2번의 주사위를 던지거나 아니면 주사위를 2개의 주사위를 던지거나 2번 던졌을 때 나온 결과들을 합해 주는 거. 해줘서 그 합한 결과가 이제 롤이라는 함수였습니다. 우리. 그래서 롤이라는 함수를 한번 다시 정의해주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헬로 액티브로 바꿔준 다음에 롤 함수를 정의해줬어요. 정해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every time R이 펑션을 굴릴 때면은 새로운 액티브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데 이 함수를 이게 이제 R의 그 묘미죠. 그래서 그 evaluation이라는 것은 R이 각 그 한 함수를 그 계산할 때마다 새로운 액티브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낸다. R은 그 새로운 인바이러먼트를 액티브 인바이러먼트로 사용하는데 그건 언제까지냐 하면은 그 함수를 돌리는 동안 그 굴리는 동안은 계속 그리고 나서 R이 원래 그 함수를 불러낸 그 함수를 불러낸 그쪽 인바이러먼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걸 새로운 인바이러먼트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이제 생성된 그러니까 왜냐 런타임에 쓰는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R creates them at runtime to evaluate 펑션을 evaluate 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새로 생성한 함수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요 하나 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 함수를 만들어서 그 런타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를 추적하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리스트를 만들 때 then.in은 그 현재 인바이러먼트가 뭐야? 그 소위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새로 생성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시하는 거지? 하는 거고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 하는 parent.environment를 찾아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하는 list.str str은 list와 str 함수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구조가 뭐가 되어 있을까 하는 것까지. 그래서 3개의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한 거예요. show.environment. 그래서 이거 갖다가 또 구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 그럼 당장 인바이러먼트 이 show.environment를 돌려보면 새로운 함수가 돌아가면서 자 나왔습니다. len인은 자 요게 새로이 생긴 인바이러먼트예요. 이 함수가 돌아가는. 그리고 이제 그 위는 얘는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글로벌 인바이러먼트에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자, 요 숫자는 요 숫자 인바이러먼트 0 곱하기 얼마 나오는 요거는 다 다르게 나오죠. 돌릴 때마다 요 숫자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쇼다 인바이러먼트를 다시 한번 구동시키면은
또 다른 값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environment는 그때그때 다르죠. 다른 값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번 더 그래서 R이 새로운 그 environment 요거 여기서는 요거예요. 요거를 만들어내서 show environment를 그 돌리니까 돌아가기 위한 그 환경을 새로 만들어내더라. 그 environment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parent가 그 global environment 그거까지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show environment라는 함수를 그 돌리기 위해서 R의 environment는 피겨 6-4와 같은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슈가 6-5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게 하나 생긴 거죠. 요걸 하나 액티브 인바이러먼트 만들어내고 그 페어런트는 바로 R 글로벌 인바이러먼트가 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걸. 구조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제 숫자는 바뀌었죠. 이 new environment로 우리도 아까 본 것처럼 두 개가 자, 우리가 또 본 것처럼 요 숫자들은 다시 새로운 environment를 생성해낸 겁니다. 생성해냈고 그래서 R은 새로운 environment를 그 함수를 돌릴 때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environment, 첫 번에 만들었던 environment나 두 번째 생성한 environment가 또 똑같이 생겼지만, 그리고 그 비어 있지만, 그 same 그 글로벌 environment를 둘 다 그 부모로 갖고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environment가 그 페어런트로서 런타임으로 페어런트로 쓰는지 한번 봅시다 하는 거예요. R은 그 펑션의 런타임 environment를 펑션이 처음에 생성됐던 environment에 연결이 돼 있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environment가 펑션의 수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모든 함수의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바로 위에 그 처음에 생성됐던, 보통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인바이러먼트인데 그걸 갖다가 보통 페어런트로 쓰기 때문인데, let's call this environment를 원래 출발한 기원이 되는 인바이러먼트에서 오리진이라고 불러보자. 이제 오리진 이제 뭐 이거저거 앞으로도 계속 뭐 calling environment, origin environment. 그래서 그 펑션의 origin environment를 그 펑션의 그 environment를 직접 그 집어넣어 봄으로써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오리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자 한번 볼까요? 얘는 일제 show environment가 이 R 글로벌 environment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떨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리가 없죠. 여기도 다를 리가 없습니다. 똑같이 어디 옆으로 나왔나? 여기 있죠? environment R 글로벌 environment 같습니다. 그래도 그 envs라는 함수는 그럼 어디서 돌아갔다? 어디서 돌아가니? 그 바로 pry-r에서 그 나온 함수죠. pry-r. 그 show env는 글로벌 인바이러먼트인데, 왜냐하면 그 show env를 바로 커맨드 라인에서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오리진 인바이러먼트가 꼭 그 글로벌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envs는 어디서 왔냐면은 prior 패키지에서 왔잖아요. the environment.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envs를 어디서 온 거니 하고 환경을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거꾸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자기가 왔던 오리진 인바이러먼트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namespace pryr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인바이러먼트건 펑션이 처음에 만들어진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달리 말하자면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의 페어런트가 꼭 글로벌 인바이러먼트일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패키지에서 불러온 것 같으면은 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그 환경이 바로 그 parent, 그 오리진 인바이러먼트가 된다. 마지막으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들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at the moment, 당장은 show 인바이러먼트의 런타임 우리가 아무런 오브젝트도 없었지만 그건 이제 금방 고쳐보면 된다. 그 show 인바이러먼트의 some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도록 해봅시다. 그 코드 안에서,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 만드는 거죠. R이 쇼 인바이러먼트에서 만든 것은 그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에 갖다 집어넣게 되는데, 왜냐하면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액티브 인바이러먼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만들어낸. 그래서 코드에다가 뭐까지 추가한 거예요. 추가했습니다. 저도 여기다 이렇게 쇼 인바이러먼트 앞에다 뭘 추가했어요? A, B, C를 생성을 했죠. A, B, C를 생성을 함수 안에서 해놓고 나면, 자,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를 제가 우리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딴 건 똑같아요. 여기 요 두 개는, 그리고 요 새로 이제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요 숫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페어런트는 글로벌까지가 맞는데, 이제 오브젝트는 뭐 있어 하고 물어본 건, 오브젝트는 ls.str이었거든요. 그 인바이러먼트에. 그래서 ls.str 해놓고 나니까 오브젝트가 a가 하나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셋 다 숫자더라는 걸 갖다가 구조까지 리스트에서 A, B, C 있다. 근데 그 각각은 구조는 숫자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show env를 하면 R은 A, B, C가 런타임 인벌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게 R이 이렇게 함으로써 R은 함부로 뭘 지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펑션이 만든, 그 함수가 만든 오브젝트들은 어디에? safe place에, out of the way, runtime, 그 남들 방해하지 않는 runtime environment에다가 집어넣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어가? 여기서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생성했어. 그러니까 얘가 그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우리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걸 갖다가 지울 가능성은 없는 거죠. R은 또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데, 펑션이 아규먼트가 있다면, 아규먼트 그러니까 뭐 이퀄 표시로 나오는 거죠. 그럼 R은 그 각각의 아규먼트를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카피해서 올려냅니다. 그래서 걔들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the argument will appear as an object that has the name of the argument, but the value of whatever input the user provide for the argument. 그러니까 argument는 뭐 똑같이 오브젝트로 튀어나오지만 그 생성한 거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펑션이 그 아규먼트를 찾아서 쓸 수 있게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foo라는 걸 갖다가 하나 외부에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불러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규먼트, 펑션 아규먼트로. 그러니까 x를 갖다가 불러들여서 이렇게 해서 쓰는 그런 함수로 조금 더 변형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foo를 하나 저장하고 foo를 그 아규먼트로 받아들이는 함수로 변형을 시켰어요. 이랬을 때 어떤 요 foo는 어디에 등장하나 한번 보세요. foo가 저 리무브까지 내가 불렀나? x는 캐릭터로서 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요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겁니다. 복사를 하나 해놓는 거예요.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해서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하나 더 집어넣는, 그래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모두 한번 다 정리해가지고 R이 어떻게 함수를 evaluation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함수를 불러내기 전에 R은 액티브 인바이러먼트에서 작동을 한다, 일을 하고 있다. 이 액티브 인바이러먼트를 콜링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함수를 부르기 전에 인바이러먼트인 거예요. 부르는 환경인 거죠. It is the environment. R이 함수를 불러내는 그런 인바이러먼트다. 그러고 나면 이제 불러내고, 그러면 R은 그래서 새로운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environment가 바로 펑션이 원래 있었던 오리진 environment의 바로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R은 각각의 아규먼트들을 카피해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로 보내놓고 그러고 나서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를 새로운 액티브 인바이러먼트로 만들어낸다.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새로운 액티브 인바이러먼트가 된다. 그리고 나서 R은 그 함수에 있는 코드를 이제 수행하고 그 코드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면 R은 그것들을 갖다가 액티브 인바이러먼트, 즉 현재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에다가 저장을 하게 된다. 코드가 어떠한 그 오브젝트들을 불러야 된다면 R은 그 스코핑 룰에 따라서 그것들을 찾아 올라가게 되는데 먼저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있나 뒤져보게 되고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함수 안에서 불러냈는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그 위에 패런트를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오리진 인바이러먼트가 된다. 그 오리진이죠. 그걸 오리진이라고 그랬던 거죠. 오리진 인바이러먼트를 하고 그것에 또 페어런트를 뒤져보고 and so on. 그래서 그러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콜링 인바이러먼트가 서치 패스에 없을 수가 있어서 근데 그러면은 function will only call its argument들만 불러내고 그다음에 R은 active runtime environment에서 그거를 지져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R은 그 함수를 이제 그 작업하는 걸 끝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R이 이제 active environment를 도로 calling environment로 돌려놓게 되죠. 그래서 R이 다른 커맨드를 그 코드상에서 이제 그 함수를 불러들인 것을 수행하면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이러한 이제 화살표 표시에 따라서 그 저장하면은 새로운 오브젝트는 그 calling environment로 저장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인바이러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아닌 경우도 봤었지만 그래서 요약하자면 R은 오브젝트를 인바이러먼트 시스템에다 저장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때에도 R은 이제 싱글 액티브 인바이러먼트하고 해서 작업하게 되는데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 인바이러먼트를 그 시작점으로 해서 그 찾게 되는데 그 스코핑 룰에 따라서 existing 오브젝트를 이제 찾게 되는데 R의 액티브 인바이러먼트가 보통 글로벌 인바이러먼트이지만 R이 그 액티브 인바이러먼트를 함수를 돌린다거나 할 때 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액티브 인바이러먼트를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딜과 셔플 함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해보죠. 딜이 이제 갖고 있는 맹점이 무엇인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걸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